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 베트남어 할 건데요. 제 유튜브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베트남 여행은 베트남어 모르시는 분들도 가니까 베트남 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몇 가지 표현법들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에 도착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라는 말, 여기가 어디예요? 라는 말을 베트남 말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말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가 어디다 라는 말을 우리 말은 보면 우리 말을 써볼게요. 우선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어디예요? 네요. 어디예요? 예요라고 하면 물음법이고요. 베트남 말로 여기라는 말은 나이예요. 여기라는 말은 나이라고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나이라고 하고, 여기는 나이고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D하고 가로 획하고요. A 사갓 Y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이고요. 얘는 여기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라는 뜻도 되고, 사실 이것은 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 사람은 이란 말도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가 어디냐 라고 할 때 이제 어디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냐면 no예요. no. no라고 하고, 어떻게 쓰냐면 D 가로획 A하고 사갓하고 U 하면 이 자체가 의문사가 되기 때문에 의문문에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어디이다 라는 서술어가 바로 이 가운데, 베트남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또는 동사가 와요. 그래서 어디 뭐뭐이다 라는 말이 베트남 말로 LA하고 성조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가 어디야? 라는 말을 베트남 말로 얘기할 때는 나일라 노 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성조가 있기 때문에 성조를 잘 유의하셔서, 이렇게 제가 쓰는 것처럼 화살표가 내려간 거는 내려 있는 거예요. 앞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즉 내가 발음하는 가장 기본적인 톤에서 내려 있는 것이 이 화살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일라 노, 그럼 여기가 어디이야? 라는 뜻이 되고, 왜야?가 되냐면 이 의문사인 no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라 no 하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나요? 라는 말, 어려울 것 같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여기를 가고 싶다 라는 말을 베트남 말로 한다면, 나는 이란 말, 아무 감정이 없는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나. 베트남어는 호칭이 상대방과의 나이, 성별, 학렬, 친소관계 등등을 고려하지만, 우리 여행 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에선 또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나라는 말로 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뭐뭐 하고 싶어 라는 말, 어디 가고 싶다 할 때 싶다 라는 말이 베트남 말로 무언이에요. MUO 사갓하고 올리면 무언 하면 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언 뭐뭐뭐, 나 뭐 하고 싶어요. 또 무언 뭐뭐뭐 하고 뭐 하고 싶단 말을 뒤에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가고 싶다 라고 했으니까 가다라는 말은 D예요. D. 전 D라는 이 단어를 처음 알았을 때 참 단어가 예쁘네, 재밌네 라고 생각했어요. D.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 말을 알았을 때 이 가다라는 말이 D인데요. 여기다 D를 또 쓰면 띠디 그러면 가 이런 말이 되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띠디라는 말이 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도 되고 재촉도 될 수 있는 그런 말. 띠디 그럼 가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무언디 가고 싶어, 난 가고 싶어 이곳에 라는 말을 여기 뒤에다 쓰면 되는데, 베트남 말은 영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어디를 이라면 이곳이란 말이 뒤에 오니까, 여기라는 말은, 이곳이란 말은 쪼나이 그래요. 쪼는
ch 삭같다고 지렁이 하면 지렁이는 하고 읽어요. 북쪽에서는 이 지렁이 성조를 꺾어서 읽는데 남쪽은 지렁이 성조를 지렁이 성조, 얘는 지렁이가 아니죠. 지렁이 성조를 이렇게 고래처럼 읽어요. 그러니까 원래 표준어상에선 지렁이는 라고 읽는다면 이 고리는 하고 스무스한 건데 북쪽 사람은 요거를 구분해서 읽는 반면 남쪽 사이공 호치민 사람들은 얘를 얘처럼 읽는다. 그래서 쪼를 북쪽 사람들은 쪼라고 한다면 남쪽 사람들은 쪼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억양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발음이 부드러워요. 그럼 쪼나이 하면 이곳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쪼나이 하면 NAY 하고 성조는 내려. 그래서 이 성조를 내리니까 내려요. 그래서 내리면 이게 나이가 영어의 this 뭐 해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는 이것 할 때 그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꾸며져서 이곳, 쪼는 우리 장소, 곳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 하면 베트남 말로 쪼나이 해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나는요 이곳을 가고 싶어 요 라는 문장이 되잖아요. 나는 이곳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라는 말은 가다라는 말은 아까 배웠네요. D예요. D고 어떻게 라는 말은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베트남 말로 how라는 말은 요 동사 뒤에다가 좀 근데 길어요. 영어는 한자인데 우리말도 단어 하나인데 베트남 말은 như thế nào 라고 합니다.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씁니다. như 우에 쉼표가 있고요. 대 올리고 now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như thế nào 라고 하고요. 가다라는 말이 되니까 như thế nào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고요. 참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호칭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로 호칭을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나는 이곳에 가고 싶고 어떻게 가나요? 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칠판을 지웠는데 다시 써보면 tôi muốn đi 올리고 đi chỗ 꺾고 chỗ này 나이는 내리고 tôi muốn đi chỗ này đi 가다 như thế nào 근데 여러분 như thế nào 물론 여행하는 외국인이 성조 좀 틀려도 뭐라고 안 하니까 성조는 들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베트남어 잘 모르신들은 성조를 발음해 주셔도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đi như thế nào 하잖아요. tôi muốn đi chỗ này đi như thế nào 자 그런데 우리말은 이 또이라는 말이 이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그런 호칭인데 우리말에도 경어법이 있듯이 베트남 말도 이런 경어법을 표현하는 게 호칭이에요. 그래서 처음 들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그런데 잘 보시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없잖아요. 그때 만약 쓰고 싶으시다면 또 뭔디 쪼나이 니니 되나 하고 여기 맨 뒤에다가 호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나와 이 사람의 관계에 맞는 호칭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또 여기는 또이를 썼지만 상대방을 내가 처음 봤을 때 상대방과의 나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나이도 다르고 그 사람이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호칭을 잘 쓰라고 매일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거 딱 봤는데 나이가 되게 많아요. 60세 이상의 그런 고령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보통 부르는 호칭은 베트남 말로 이런 게 있어요. 막이죠. BAC라고 해서 막이라고 상대방을 정중히 호칭합니다. 나이가 좀 많은 60세 이상. 원래는 이 호칭이 큰아버지, 큰엄마라는 가족관계 호칭인데요. 그렇게 쓰고요. 또는 할아버지 뻘, 할머니 뻘이라는 이 호칭과 함께 상대가 같이 쓰는 게 엉이에요. 늙은이, 옹, 우리 옹박 할 때 그 옹이 이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부르는 말. 그다음에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으니까 성조가 내려가서 마라고 해서 할머니 뻘 된 상대를 마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또 있고요. 상대가 내 동생 같아. 동생 뻘이야. 여자인데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은 M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어는 호칭을 써서 경어법을 표현한다. 또는 호칭을 써서 제가 설명은 안 들었지만 상대방과의 친한 친구 사이의 호칭도 호칭을 통해서 표현한다. 즉 반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호칭을 쓸 수 있는데 복잡하면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나요? 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 말고 나 길 요거 좀 가르쳐 주세요. 길을 가르쳐주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가르쳐주다, 뭘 가르쳐주다라는 말이 베트남말로 지예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줘.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세요라는 말은 베트남말로 어떻게 하냐면 지등 저도 뭘 가르쳐주다라는 말은 베트남말로 지라고 해요. C-H-I 하고 성조는 이렇게 돼요. 고리가 돼서 고리는 베트남말로 지라고 하죠.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베트남 말은 길이 능이에요. 디 이렇게 하고 능 하고 성조를 내리지요. 그래서 능이란 말은 남쪽에 가시면 북쪽은 포라고 하는데 street이란 뜻이에요. 길 이름. 베트남 주소는 그 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 나오고 길 이름. 그래서 우리는 동인데 그래서 이 길 이름을 북쪽은 포라고 한다면 남쪽은 그 street이란 뜻을 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등 하면 길을 가르쳐줘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나한테 가르쳐주죠. 그래서 나한테 for me 라는 말, 나한테 for 같은 의미가 베트남말로 쩌예요. 그리고 그냥 상대방하고 거리를 둬.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쩌또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길을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라는 말로 쓸 땐 베트남말로 지등 쩌또이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등 쩌또이 지등 쩌또이 하는데 어디 가는 길을 가르쳐줘를 뒤에다 쓰고 싶어. 어디 가는지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주소를 보여줄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을 먼저 하고 지등 쩌또이 하고 어디 가는 이란 말 뒤에다 그냥 쓰면 돼요. 가다라는 말 우리 뒤에 배웠네. 그 다음에 베트남 가면 어디 가시나요? 골프장은 어떻게 쓰냐면요. 골프장은 선곤 그래요. 선이란 말은 큰 뜰 어떤 장소 예를 들면 공항 할 때 그 성바이 그런 식으로 어떤 공터 땅 큰 부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선이거든요. 근데 선인데 어떤 선이야? 우리말로는 여기서는 장이네요. 골프 치는 그런 데를 얘기할 때 이 골프는 베트남말로 선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곤 하면은 골프장이란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가나 그 쇼핑할 때 우리 그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 재래시장을 베트남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이거 발음 너무 어려워. 저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여러분. 성조가 있어요. 근데 이 성조가 있는데 성조가 달라지면서 자주 쓰는 말들인데 얘 뜻이 전혀 달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연습하세요. 잘못 발음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 베트남 말의 이 재래시장은 C-H-O 물론 마켓 그러면 되지만 어려우면 그냥 마켓으로 돌리세요. 근데 이 마켓이 그러니까 야외 재래시장이요. 그래서 CHO하고 여기 이제 쉼표가 붙어 있는데 이제 중요하지 않고 발음은 비슷하니까 여기 성조가 낮아요. 그래서 성조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 니쩌 하면 시장 가는 거예요. 네. 참고로 베트남말 성조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조를 내리면 저 하면 기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쩌 하면은 기다리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쩌 하면은 시장 가는 거고 니쩌 하면은 기다리러 가는 거고 또 헷갈리게 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쓰시라고요. 이거 니쩌 하면 만약에 쩌 하면은 여기 쉼표는 그냥 붙어 있고 얘가 고리가 되면요 누구를 뭘 태워주다 그런 뜻이에요. 뭘 데리고 가다 그래서 니쩌 뭘 데리러 가다 뭐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 갈 때 어떻게 한다? 니쩌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슈퍼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마트 좀 크기가 있는 그런 마트를 얘기할 땐 베트남 말로 COT입니다. COT. T는 성조가 가장 낮고 해서 마트는 COT.
COT라고 합니다. 오늘 말을 되게 길게 했죠, 제가? 천천히 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면 쉬워요. 요거는 짧습니다.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을 한글로 써보면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 제가 빨리 쓰겠습니다. 제일 맛있어요? 그게 맛있으면은 웬만하면 맛있는 게 그들도 맛있는 게 우리도 맛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떤 음식이라는 말은 음식을 먼저 쏜다. 베트남 말에 음식이란 말은 멍이라는 말로 쓰면 돼요. 멍, 얘는 원래 멍앙의 준말인데 멍, 어떤, 베트남 말 요건 뭐냐면 멍나오, which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라는 말 멍나오라고 해요. 멍은 음식, 나오는 어떤. 멍나오, 맛있다. 베트남 말로 뭐죠? ngon. 발음, 콧소리. NG가 올바른 발음이 되려면 비음인데요. 얘는 우리말에 없는 자음인데 윗입술과 앞입술이 떨어져서 발음이 돼야 올바른 발음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발음을 저한테 듣고 멍 그러면 틀린 거죠. 이러면 안 되고, 얘를 발음할 땐 입술을 뜨고 응언 하고 이 음이 구강 안에서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붙으면 안 돼요. 응언 하면 맛있다라는 뜻이고, 가장 맛있다. 너무 쉬워. 영어는 이게 비교급, 최상급, 그래서 이게 단어 형태가 변하잖아. ER, EST. 베트남은 그런 거 없다. 요거만 쓰면 돼요. 하고 싶은 말에다가 엿만 쓰면 된다. 엿은 제일 1이라는 한자의 서술을 쓰는 말을 있잖아요. 그 말에 엿을 쓰면 NH, A에다 삭갓하고 송조를 올리면 얘가 가장이란 뜻이에요. 제일 맛있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Now,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의문문이 돼? 왜냐면 얘가 의문사거든요. 얘가 어느라는 그런 뜻이 돼서 이 문장에 그냥 의문문이 된다. 도치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처럼. 그래서 멍나옹언엿 하면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음식이 제일 잘 팔려요? 맛있는 음식이 잘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이 제일 잘 팔려요? 그것도 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쓰고요. 멍나오 하고 팔다라는 말 베트남 말로는 만이에요. 그래서 man 하고 성조는 올라가요. 이게 바로 팔다라는 셀이라는 뜻인데요. 잘 팔리는 거는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짜이를 씁니다. 만짜이라고 하는데, 이게 짜이라는 말이 달리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팔리다 그런 말로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나? 만짜이고, 제일이란 말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뭐가 제일 잘 팔려요? 어떤 음식이 제일 잘 팔려요? 라는 말을 베트남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음식이 제일 잘 팔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제일 잘 팔려요? 즉, 읽으면 멍나오 만짜이nhất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여행 가면은 쇼핑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나요? 깎아주세요 라는 말. 물론 영어로 디스카운트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 베트남 말 알아둡시다. 이왕에 현지에 가서 베트남어 한마디 쓰는 게 베트남어를 잘한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게 따뜻한 친근한 베트남어 한마디를 건넴으로써 그 사람들과 교감하고 또 베트남 말을 함으로써 친근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정말 깎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깎아주세요 라는 말을 베트남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단어를 씁니다. but 이란 말을 쓰죠. but 이라고 해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성조는 올라가요. 그래서 but 이라고 하는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수량을 줄이다는 말이에요. 어떤 정도를 예전에 이 정도보다도 좀 내려주다, 감하다 그런 뜻의 이 but 이란 말을 써서 상대방에게 우리는 깎아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의향을 묻는 것이 공송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떤 문장을 쓰면 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상대방의 의중을 묻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must을 쓴 다음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뒤에다가 부가 의문문, 즉 꼬리 의문문을 써주는 거예요. 즉 뒤에 붙는 의문문.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상대방이 깎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ut 하고 the come 이라고 저는 잘 썼습니다. 네, the come 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늑이라는 말은 뭘 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쓰고 되다 안 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베트남 말은 의문문을 만들 때 뭐뭐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컴컴 쓰거든요. 그래서 얘가 꼬리 의문문인데 의역을 하자면 깎아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깎아주셔도 됩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즉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는 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 가단 말이 D잖아요. 네, come 하면 가도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come은 no 또는 come 또는 not 해서 뭐뭐뭐 come 하면은 뭐뭐뭐 해도 됩니까? 라는 의문문을 만든다. 그래서 but come 하면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되고요. 좀 더 정중히 얘기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호칭을 써주면 됩니다. 호칭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친근하게 아까 가라고 명령이나 권유로 썼던 말이 가다는 뒤에다가 D를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해서 but 하고 but D라고 하면 얘는 근데 정중한 표현은 아니에요. 깎아줘 라는 말이 되는 건데 요건 좀 경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반말한다고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신기하네 라고 표현을 하겠죠. 베트남 말 배웠네? 라고 생각하겠는데 좀 배우셨다면 멋띠 하고 우리말의 호칭 우리는 경어법 쓸 때 뭐 깎아줄 스 하고 스 붙이는 것처럼 베트남 말의 그 스는 호칭이다. 호칭 어렵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두 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면 안, 여자는 찌 해주세요. 남자면 안, 여자는 찌. 근데 아까 살짝 얘기했죠.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남자 여자 상관없이 막 써주면 된다. 그래서 약국을 가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심하면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일단 위급한 상황에 이제 좀 아마 얼음이 들어간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때 뭔가 잘못 먹어서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먹다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앙이에요. 앙 먹는데 뭔가 잘못 먹은 거야. 그 말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파이를 붙여주면 돼요. 앙파이 하고 뭐뭐뭐 먹은 거를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잘못 먹다라는 말은 앙파이라고 하는데 파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는 오른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well 파이 하면 turn right 해서 우회전이란 말이 되는데 또 어느 때는 파이 come 하면 맞아요 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거에 영향을 받은 거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잘못 먹었다라는 말로 아주 특이하게 뒤에 이 파이를 써서 앙파이라고 하는데 이 앙파이 뭘 잘못 먹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신체적으로 일어나나요? 보통 배가 아프다는 말은 베트남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 봄 그래요. 나오 봄 나오 아파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입니다. 베트남 말로 스코엘라 젠헷이라고 하는데 건강이 제일입니다. 물론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죠.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프면 안 된다. 다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은 다우라고 하고요. 배는 봄. 그래서 배 아픈 건 뭐라고 한다? 다우 봄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형상에서 토할 수 있어. 베트남 말로 토하다는 말 저 많이 썼던 거 어이라고 해요. 발음이 재밌죠? 어이라고 하고요. 또 뭐가 있죠? 열이 날 수 있다. 열이 나다는 말은 쏘시라고 하는데요. 무슨 소스 같은 쏘하고 성조를 올려서 쏘하는데 이런 아픈 형상, 내 신체적인 아픈 형상, 아프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형용사 앞에 쓰는 말 베트남 말로 미예요. 미. 아픈 거 관련된 거. 그래서 미 쏘하면 열이 나요 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설사를 해요. 예. 불쾌하신가요? 예, 설사. 이거는 베트남 말로 띠우차이 그러는데요. 알아두시면 예, 띠우차이. 짜이 여기서는 골이에요.
가 자이하고 성조 가장 나는 건 짜, 달리는 거고 얘는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흘러요. 뭐가 그것이 예 아시죠? 그것이 흘러요. 그것이 예 그래서 요거를 설사라고 하는데요. 예 요거는 깊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게 이제 예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의 반대말은 띠오예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가끔 이거는 비속어가 아닙니다. 비속어가 아니고요. 소변 보러 가다라는 말 우리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다 아까 배웠죠? 근데 이 설사에 띄우는 성조가 없어요. 그것에 띄운데 소변 보러 가다라는 말은 띠떼오하고 성조를 붙이면 얘가 소변이라고요. T-I-E-U 하고 성조를 고리로 해야 소변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저도 이렇게 직접 써본 적은 없어요.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하죠. 예. 친해지면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띠떼오 하면은 소변 보러 간다라는 말이 되고 띄우는 그것의 다른 것 고체이다라는 말이 돼서 이제 요게 설사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신청 언니가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뭐 번역기 돌리면 되지만 어디에요? 라는 말인데 이제 약국이 어디냐? 약국은 약이 있는 집이야. 그래서 집을 먼저 쓰고요. 냐 하고 약은 뭐야요? 투억이에요. 그래서 약이 있는 집, 즉 약국은 베트남 말로 냐툭이고요. 어디에요? 라는 말 너무 쉽다. 나오 그래요.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나오 했잖아요. 어디. 어떻게 발음하냐면 약국은 어디에 있어요? 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냐툭 약국 나오 어는 어디 있다. 너는 어디. 냐툭 나오 하면은 약국이 어디 있어요?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트. 요 표현은 제가 언제 알았는지 모르는 그런 문장인데 사전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알았어요. 우리 공항에 가면 공항 이제 안에 들어가면 입국 심사대를 지나가지고 막 이제 쇼핑하는 데 들어가면 천장에 이런 거 써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나요? 본 보야즈. 이 본 보야즈가 이게 불어잖아요. 어떻게 쓰나요? 보야즈. 이게 뭔 뜻이냐면 여행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 즉 편안한 여행 되세요라는 이 여행 잘 다녀오세요라는 베트남 말이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대화하면서 쓰는 거 같진 않아요. 이건 약간 문어체, 즉 우리가 이제 문자 쓸 때 여행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갔다 오세요라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베트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세요? 라는 말은 베트남어로 기원문에 쓰이는 그 말은 예전에 배웠잖아요. 길을 쭉 해서 우리 축가할 때 그 축 베트남어로 어떻게 쓰냐면 CHUC 해서 송조를 올려요. 그래서 얘는 뭐 하세요? 라는 말 기원문 또는 설날에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그 문장 등에 덕담에 쓰이는 말이 그 쭉이에요. 문장 맨 앞에 써서 얘는 뭐 하세요? 라는 말을 만드는 그런 말이다. 쭉 쭉 했잖아요. 그래서 쭉 하고 뭐라고 쓰냐면 베트남어로는 이렇게 하겠는 거예요. 평안한 여행이 됐으리라는 뜻에서 그 평안한이라는 한자 어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먼앙이죠. 먼은 성조 내리고 안 이게 한자예요. 그래서 이게 평안이라는 한자다. 그래서 쭉 멍앙인데 요 안에다가 요 안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한자예요. 예, 한자.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자를 쓰지 않아요. 어원의 한자는 있지만 여기에 뭘 쓰냐면 등로라는 말을 씁니다. THUONG 하고 로라는 말 해서 성조는 둘 다 가장 낮고요. 등로. 등은 한자 윗상, 상자 있잖아요. 상위층 할 때 그 상, 로는 우리의 노상, 길로자 있잖아요. 그 노예요. 즉, 윗상의 그 등, 길로의 로 해서 길에 오르다. 즉, 길을 나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등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뜻이죠. 길을 나서는데 평안하세요. 즉, 평안히 잘 다녀오세요. 라는 말을 베트남 말로 할 때는 쭉 등로, 먼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쭉 등록은항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걸 넣었고요. 오늘 자료는 몇 개 안 됐는데 말을 원래 제가 말이 빠른데 오늘 천천히 했더니 길어졌습니다. 예, 아무튼 베트남 여행 다녀오시게 되면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시니까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할 때 조심하시고, 길거리를 다니실 때 오토바이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소지품을 조심하시고, 또 얼음물을 먹을 때는 좀 더 청결한 그런 곳에서 드셔야지 가다가 제 배탈 나면은 좀 난감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가게 되시면 좋은 여행 되시고, 또 베트남 여행 가시게 되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 베트남 기초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